대한항공이 있던 악재로 아시아나항공이 반사 이익을 얻나 싶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내식 공급업체를 상대로 무리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들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오프닝 멘트에서 한 대로 두 항공사가 말이 아닌 상태인데요. 일단 먼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꾸준히 언론 보도되고 있긴 합니다만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이게 보니까 기내식 대란이 일어날 때부터 좀 석연치 않은 것이 3만 개가 필요한데 3,000씩 생산 소리밖에 안 되는 곳에다가 다시 맡겼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제공하던 회사는 LSG 스카이셰프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2003년도부터 15년 단축 거래해 왔거든요, 5년마다. 예. 그런데 이 회사의 계약이 지난 6월 말로 끝이 나고 끝이 났죠. 예, 새로운 회사인 게이트코메 코리아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회사 공장을 짓는 중에 지난 3월에 불이 났습니다. 예. 근데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회사 들어가야 되니 새로 찾아낸 회사라는 것이 샤프드 앵커라는 조그마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이슬람에서 먹는 할랄 음식을 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에 3,000식 정도 만들어낸답니다, 식사를. 근데 지금 그 아시아나항공은 보통 하루에 2만 5천 개 내지 3만 개가 필요하다거든요. 예. 그리고 처음부터 이 계약 자체가 무리였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샤프드 앵커라는 회사도 석 달 그 납품하고 말 건데 갑자기 설비 10배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인데 역시 그 예상대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이 사태가 생긴 거죠. 예. 이게 지금 더 갑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하청업체와 계약했던 내용들을 보아하니 굉장히 하청업체에게 불리하게 많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시아나 샤프드 앵커와의 그 계약에 의하면 15분 지연되면 취급 수수료 하나 못 받는다. 근데 공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0분이 지연되면 음식값의 2분의 1을 깎을 수가 있다. 그럼 자기가 그만큼 손해를 감당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결국 지금 3일 동안에 지금 그 지연된 것이 63편이고 아예 기내식업 출발한 게 107편이랍니다. 대부분의 이 비행기들이 지금 제대로 못 실었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은 고스란히 샤프드 앵커가 그렇죠. 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샤프드 앵커는 자기네 하청업체에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압박감에서 아마 포장하고 운반하는 업체 사장이 자살까지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그 안타까운 그 사연이 나왔습니다. 네. 예. 보니까 그게 업체에 또 자살하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그때 선택하신 분께서도 보니까 그 회사의 직원들 좀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 하청업체 또 다른 업체 하청업체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계약 자체가 밴더 아시아나와 2차 샤프드 밴더이겠네요. 앵커라는 회사가 계약이 체결이 돼 있는데 샤프드 앵커라는 회사가 그제 포장하고 운반하는 맡기는 회사. 파트를 지금 돌아가신 분의 그 회사에 맡긴 거죠. 예. 원래 돌아가신 분의 회사는 원래 하던 그 그 제공업체 LSG 밑에서 일을 하던 업체랍니다. 예.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됐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종전에 하던 대로 한다 하더라도 포장하려면 뭐가 나와야지 포장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락 이 기내식이 준비가 돼야 포장을 할 텐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포장 운반이 안 되니 아시아나에서는 왜 빨리 안 가져오냐고 이 회사를 상대로 독촉할 수밖에 없고 이 회사는 음식이 안 나오니까 포장할 방법이 없고 이래저래 이 회사가 정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결국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런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투자 갑질이라고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거든요. 15년간 기내 납품을 했던 LSG와 계약을 연장하겠다라는 것을 빌미로 1,600억 원을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자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이 업체의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지금 고객들의 불만도 많았고 이런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글쎄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 LSG라는 회사하고 그 게이트 코메라는 회사는 전 세계 5, 60개 항공사의 기내식이나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랍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자체는 어느 정도 그 자질이 있는 회사로 보이는데 지금 문제는 1,600억 투자액이 나온 거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아시아나에 1,600억 투자라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나의 지주회사인
그 금호홀딩스의 1,600억을 말하면 빌려줘라. 회사처럼 빌려주는 거거든요. 예.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해라. 빌려줘라. 근데 그 조건이 굉장히 빌려주는 쪽에 불리하고 빌린 쪽에 유리하고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 LSG는 자기네 본사의 루프트한자에 물어보니 계약이 끝나더라도 이건 투자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안 했고 그 뒤에 그 게이트 고메 회사의 그 새 주인이 된 중국의 하이난 그룹이 1,600억 투자를 했죠. 예. 그리고 이 회사와는 30년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공장 짓다가 이제 이렇게 불이 나서 이렇게 된 것인데 결국에는 처음에 LSG 그 회사도 아니 이 아시아나 항공에 기내식을 제공하는데 왜 관련사에다가 1,600을 투자하라고 하느냐. 이거는 독점규제법에 따른 이건 불공정 거래 행위다. 또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라고 작년 9월 달에 공정거래에 신고를 해서 공정거래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3월에 왜 그 지금 게이트 고메 코리아가 불난 것을 알았는데 6월에 LSG와 계약 만료인 거 알았으면 3개월 기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충분히 그 3만씩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전혀 이걸 터무니없게 맞출 수 없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그렇습니다. 것이고 또 그거에서 또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포장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음식이 오지 않아서 못한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돌아가신 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음식이 와야 포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고이건 과실이건 평소 3,000개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갑자기 3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석 달만 계약하는 건데 뭐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약이 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설비 투자를 규모를 통해서 늘리겠죠. 늘릴 수가 있죠. 예. 근데 석 달하고 그만둔 건데 어느 회사가 그 설비를 늘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시아나 측에서 그 아무리 단기 계약을 할 때는 과연 그 3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현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무조건 3,000개 만드는 데다 무조건 3만 개 만들어라. 너네 이거 안 지키면 그 음식값 반값이 전부 다 그 손해배상 물 수 있고 손해가 더 크면 더 큰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야말로 갑질만 갖고 한 것이 아니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가 또 다른 갑질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것이 예. 밥상구 회장의 장녀인 박세진 씨가 네네. 전업주부였던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상무로 예. 인사 임용이 됐습니다. 뭐 내부에서도 지금 인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보시기에 인사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뭐 그 회장의 아들 딸들이 경영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당연히 뭐 회사를 맡겨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이유로 할아버지 회장의 이유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지분이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5%도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주주가 달리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회사를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르꼬르동 도쿄라든지 뭐 꼬르동 런던 이런 데서 이게 말하자면 요리 내지는 호텔 그 경영 전문 학교거든요. 거기를 졸업을 했답니다. 예. 그래서 졸업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뭐 요리 쪽은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달리 무슨 회사 생활을 안 하신 분인데 실제로 와서 금호리조트라는 그 회사에 상무로 취임을 했는데 해낼 수 있을지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죠. 다만 이제 금호는 그동안에 형제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자는 경영에 간섭하지 못한다. 이런 룰을 만들었었는데 이 이제 박상무 경우 두 번째로 그런 금기를 깨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성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단지 그 회장의 자제라는 이유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번의 경우에도 결국 이 기내식 사태가 발생한 것이 이 회장의 박상구 회장의 어떤 그 1,600억에 대한 그 자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의심이 강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회장 일가가 계속 그렇게 관여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족벌 경영 체제라 하더라도 가족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실무를 좀 맡다가 올라오거나 그렇지 이게 그렇습니다. 갑자기 임원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LS그룹 같은 데 보면 처음에 입사할 때 그 사원으로 입사하고 과장도 다 거칩니다. 경쟁을 시켜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이제 정권을 주고 살지 못하면 잘라버리거든요. 그건 상당히 그 좋은 그 전통으로 보이는데 지금 박상구 회장은 일남일녀랍니다. 그래서 아들은 현재 그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사장이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외국에서 조리사 자격증도 갖고 있으니 한번 참여해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 하여튼 뭐 지금 그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족벌 경우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또 그런 그 시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논란의 소지가 좀 상당히 있는 부분인 것 걱정들을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적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적기 항공사들의 어떤 순환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한진그룹 좀 짚어보죠. 조양호 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구속 심사가 하루 연기됐는데 연기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도 종전에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딸들에 대한 그 범죄 사실과 조양호 회장의 범죄 사실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종전의 경우에는 뭐 폭행, 상해, 뭐 모욕, 뭐 기타 이런 등등으로서 범죄 자체가 경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실 구속하면 좀 여론 재판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난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영장 실시를 받기 전까지 서로 열심히 뭐 합의하고 해가지고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처벌을 못하거나 굉장히 그 사안 자체가 가벼워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 지금 조양호 회장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 특경법상 횡령, 배임, 사기 뭐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수백억 원 된다거든요. 네. 그다음에 약사법 위반까지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인정이 되면은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중요한 범죄 사실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종전처럼 가서 뭐 국민 여러분께 뭐 죄송하다, 무리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조 회장 입장으로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했다라고 준비를 봐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속 여부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된 그 범죄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그건 뭐 구속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뭐 죄가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증거 역시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이죠. 이 경우도 정황으로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보면은 예. 그 뭐 자기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낸다든지 회사 사장이라도 그것이 회사 일 아니면 그 회사 돈으로 변호사 비용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자기 자녀들을 시켜서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통행세 받는 거 그런 건 배임이거든요. 또 보면은 그 조 회장 자녀가 셋인데 자녀들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비싼 값에 또 팔았어요. 그럼 그 회사에 대한 배임이죠. 그것도 한 90억 된다는 거고요. 심지어 그 인하대학 병원이 여기 이분들 그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대형 약방을 차려가지고 조양호 회장이 거기서 또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 사무장 약국을 하신 거거든요. 참 재벌 총수 중에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사무장 약국 하신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는 사무장 약국 그거는 사무장 병원은 사기거든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20년 동안 수익이 뭐 잠깐만씩 1,00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주 예. 뭐 액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적어도 사무장 약국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사무장 역할을 한 셈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인정이 되면은 구속을 피하기 어렵고 실제 재판에 가더라도 집행유예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경법 사기범이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근데 여러 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양호 회장은 그 다른 가족들과 달리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양대 항공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데 이렇게 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가 25계단이나 추락했고 갑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화물을 일으키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 신인도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하던 항공사의 추락, 바람잘 없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결국에는 그 소위 저 국적사들의 오너들의 잘못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 아시아나 기내식 문제만 하더라도 결국엔 오너인 그 박상구 회장이 금호그룹 타이어 지분 42%를 회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금호그룹을 재건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종전에 계약업체인 LSG를 잘라내고 새로 게이트 구매와 계약을 하면서 생긴 문제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가족을 통해서 전부 이게 회사를 자기 가족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오너들의 부도덕한 경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물론 다른 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신용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기업이 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인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일단 받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방탄국회 보호를 받고 있다가 스스로 포기를 하고 그렇죠. 구속영장 심사를 받겠다라고 나섰는데 뭐 이런 행동은 뭐 스스로 이제 뭐 떳떳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은 계속 부인해 왔고요. 자기는 그 강원랜드 직원 채용과 아무 관계 없다고 부인을 해왔고 또 본인이 뭐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가 안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 체포나 구속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국회가 안 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회를 열어달라는 그런 걸 하지 말라 뭐 그렇게 했던 이야기는 있는데 어차피 국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뭐 일반인과 똑같이 영장실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본인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강원랜드 그 직원 채용 그 사건에 관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오래 끌어왔죠. 굉장히.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이 200몇십 명이라 225명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다 뭐 내보내기로 했고 새로 뽑고 있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그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취직을 시켰다. 이게 이제 강원랜드 취업 비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조사에서 무혐의가 되니까 특별조사단을 만들었고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 권성동 의원이 혐의가 있다. 그래서 구속하겠다 그랬더니 대검하고 또 갈등이 있었다. 예. 또 대검 반부패부에서 지휘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뭐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하여튼 강원랜드 직원 채용을 둘러싼 그 여러 가지 그 억울한 사연들도 많고 특히 요즘같이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누가 부탁해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큰 굉장히 혜택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큰 범죄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 예. 입장에서는 이 받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돼야 되는데 하여튼 뭐 권성도 의원은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법정에 그 증거를 내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뭘 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영장 담당 판사가 보고 예. 만약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한다면 뭐 권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권 의원의 주장은 사람들이 상당하게 믿을만한 것이다. 인정되기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오늘 저녁이 되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